여러분들 요새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가 어질어질하죠. 2022년 무역 적자가 사상 최악의 수치를 찍은 거 아닙니까? 이러다간 다 죽어. 실제로 1956년부터 집계한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갑자기 무역 수지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적자의 수준도 역대급으로 빠르게 커진 게 낙폭이 진짜 매콤해요. 바닥으로 내려꽂은 무역 수지 2022년 무역 적자 475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무역 적자랑은 차원이 또 다른 게요, 당시에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206억 달러였는데 2022년만 해도 475억 달러로 2배 이상 거대하다는 거예요, 이 적자 폭이.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또 뭔 일이 터졌길래 무역 적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현재 무역 적자가 이게 말이 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게, 우리 대한민국은 예나 지금이나 내수의 규모가 겁나 작기 때문에요, 수출을 오지게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수출 주도형 경제잖아요. 먹고 살 길이 수출인데 수출이 안 된다? 사실상 비상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역 수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2021년 말부터 무역 수지가 완전히 적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성적은 초라합니다.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여요. 무역 적자를 무려 11개월 이상 지속 중이죠. 이렇게나 길게 적자가 유지된 건요,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논란의 2022년 무역 수지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다행인 점은 적자를 오지게는 찍었어도 무역 규모 이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역대 최고치 수출을 찍기는 했거든요. 수출액 총 6,839억 달러. 이게 하나로만 해도 870조 원의 수출액을 달성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빼고 남은 돈이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봐야 수입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제가 수출액이 6,800억 달러 정도 된다 했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의 수입액은 늘어서 7,3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사상 최고였다는 수출액, 사상 최고였다는 수입액에 밀려서 무역 적자만 474억 6,700만 달러 마이너스 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나 무역 적자가 심각했던 적이 있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죠. 역대 무역 수지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앞둔 1994년부터 약 3년간 무역 수지는 완전히 너덜너덜했고요,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1996년에는 20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찍으면서 최악을 달렸는데, 지금 2022년의 무역 적자를 보니까 완전히 선녀 같긴 하죠. 선녀. 2022년 무역 적자 폭은 475억 달러, 199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그 폭이 거대합니다. 이번에는 무협의 자료를 보면요, 2022년 무역 수지의 순위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최상위권을 달리더니 사실상 넘어져서 빌빌 기고 있습니다. 작년 전세계 208개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려 194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무역 수지가 194위라니 눈을 다시 씻고 봐도 194위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기사 보자마자 한국무역협회에 가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 자료로는 순위가 더 떨어졌더라고요. 194위가 아니라 197위로 3단계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인 2022년이 무역 수지가 죽수는 해였다고 하지만요, 2021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의 순위 매우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나름 개쩔었던 게 2021년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208개 중에서 18위. 잘했죠. 2020년에는 그보다도 높은 8위를 기록할 정도였어요. 이 몇 년 만에 대체 뭔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지 마셔야 할 게, 기사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순위가 북한보다 밑이라고 하는데 팩트로는 사실이지만 애초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애초에 시장이 겁나 작아서 흑자도 적고 적자도 쥐꼬리만 하니까요. 규모 자체가 상대가 안 되잖아. 자, 그렇다면요, 2022년에 대체 또 뭔 일이
무슨 일이 났길래 무역 적자가 이렇게나 심해졌냐? 슬슬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무역 수지 적자 3대 요인을 뭘 꼽냐면요, 에너지 수입액 증가, 반도체 경기 불황, 중국 경기 둔화,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제일 먼저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2022년 대사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오지게 일어났잖아요. 원유값도 올랐고 가스, 석탄 등 모든 것의 수입액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가스 수입액은 81%, 원유는 7.6%, 석유 제품은 4.9%로 에너지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죠. 그리고 반도체 수출 단가가 급락하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됐거든요. 2022년 월별 반도체 수출 증감을 보면 어질어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3.9%. 이게 말이 돼요?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으니까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도체 수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128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인 반도체부터 안 팔렸죠. 반도체 부분은 수출액이 44%나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스마트폰도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무선통신 기기 부분은 마이너스 25%대를 찍었습니다. 갤럭시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국 무역이 적자를 기록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큰 몫을 거들었습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는 길게 보면 계속 하락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한국이 중국에 수출로 해먹던 돈들이 거꾸로 중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2023년이 되면서 이 적자폭은 더 커져서 마이너스 39.7억 달러가 약 40억 달러나 중국의 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하셔야 될 건 2023년이 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역 적자 오지게 보고 있던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고요. 더 악화된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만 봐도 수출은 463억 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90억 달러로 2023년 1월의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127억 달러로 이미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차트로만 봐도 2023년 1월이 무역 적자 금액이 가장 크죠. 2023년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2월의 무역 수지가 이미 계산이 다 끝났는데 그 적자폭만 해도 53억 달러로 결정이 났거든요. 이로써 무역 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2월까지 추가돼서 12개월 연속 적자, 1년간 연속 적자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라고 2월 무역 수지 적자만 해도 벌써 18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던 2022년 작년의 40% 규모죠. 단 2달 만에요.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2020년 무역 적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자, 그렇다면요, 지금 1년째 무역 적자를 시게 맞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상태인데요, 무역 수지 적자가 늘 나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장기간 수출이 부진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누적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요, 무역 적자가 났다는 건 대외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내준 달러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자가 난 만큼 어디선가 이 달러를 채워야 계속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달러를 많이 모아놔서 외환 보유고도 든든하고 달러만 충분하다면야 괜찮겠지만요, 만약에라도 그렇지 않다? 그럼 바로 헬파티 열리는 거예요. 달러를 빌려와서 채워놔야 무역 거래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적자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달러를 더 많이 빌려야 합니다. 그만큼 외채가 쌓이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외채만을 무조건 빌릴 수만은 없는 게, 매번 무역 수지 적자 나가지고 돈 빌리는 국가가 있다고 해봐요. 이런 나라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적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가 신용도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역 거래가 이렇게 끊어지면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 위기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요,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 참고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제목 그대로 경제기사를 읽으면서 나올 만한 궁금증을 풀어내는 식으로 책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가끔 경제기사를 보다가 무역수지가 뭐지? 그게 오르면 뭐가 좋은 거고 떨어지면 뭐가 안 좋은 거지?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경제기사에는 정말 파편적인 정보들이 많습니다. 경제 상식을 모른다고 해서 당장 딱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요, 이 책이 좋은 건 매우 정돈된 한 번에 편집된 경제 지식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와 관련된 경제 기사를 보다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바로 이 책을 꺼내가지고 물가 파트 읽고 나면 경제 기사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이 책은 물가가 뭔지부터 해서 개념,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뭔 일이 생기는지, 물가가 떨어지면 또 뭔 일이 생기는지 기초적인 경제 상식부터 설명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론 정리가 돼 있는 점
진짜 개꿀입니다. 또 실제 경제 기사에서 물가를 다룬 내용을 스크랩해와서 그 기사를 토대로 설명을 해주니까 훨씬 더 흥미롭고 쉽죠. 경제 지식은 어려운 것보다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물가나 환율, 금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 지식을 쌓으실 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은 1998년의 초판인데 2023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오고 있어서 경제 분야의 베스트셀러, 든든한 국밥입니다. 도서에 있는 경제 기사들도 최신 기사들로 다 업데이트 확실히 해놨고요. 비교적 정말 최근 경제 이슈였던 2020년 코로나19 시절 때의 경제하고 그 이후에 거품이 빠지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런 최신 경제 트렌드도 시간순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만 있다면 최신 경제 트렌드 이해하기 그냥 바로 쌉 가능이죠. 최근 이슈들까지 큰 틀 잡기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요 출판사에서 또 이벤트 하라고 20권이나 챙겨주셨습니다.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설명란에 있는 이벤트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20분을 선정해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